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귀고 싶어서. 근데 저기 잡혀요. 흑이, 백이 다음 수가, 네. 비마 때려버리면은, 그래서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백이 이거 찔러 놓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로 두실 때 자충수를 안 두셔야 돼요. 최대한 덜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둑에서 좀 흙이 이렇게 벌렸는데, 네, 이 모양에서 정수는, 부분 정수는 그냥 두시는 거. 전체 정수로는 이제 넓은 데에 두시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제일 나쁜 게 요걸 하시고 받았을 때, 네, 그러고 손을 빼셨는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여길 이제 아까 모양과 달리 이제 급소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흙이. 흙이 급소가 어딜까요? 아까는 이제 요 정도만 갔는데 이제 호구 자리가 딱 때려버리면은 백이 요거 탁 끊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늘어요. 늘게 되면은, 자, 일단 이게 미실 텐데, 밀면은 여기 어떻게 받으세요? 흙이? 네, 괜히 젖히시는 게 아니라, 네, 한 칸 띄워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딴 데 두실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이제 한 방 맞고 가요, 이제. 그 한 방이 어딘가요? 네, 이 급수 얻어 맞으면은 젖히는 것과 넘는 게 맞보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급소자를 한 번 얻어 맞으면은 계속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두는 게 더 악수예요. 자, 일단 실전에서는 이제 반대로 막으셨고, 자, 여기는 이제 뭐 정석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3-3 들어가시는 분이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관찰을 해갖고, 예, 그래서 3-3 들어가는 거를 좀 이제 안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벌렸거든요. 요 모양에서, 네, 급소를 떼었으면 이제 더 나쁜 겁니다. 실전이 좀 덜 가셨는데 좀 잘못 두신 수. 네, 붙여놓고, 네, 늘었고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오늘 공격 장면이 됐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어쨌든 이제 흑이 세력권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변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네, 중앙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지금 어느 쪽일까요? 네. 자, 기본은 항상 변부터입니다. 기본은. 네. 그러니까 중앙을 씌워서 두는 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하필 바우 뜰 때는 거의 없는 게, 네, 나오긴 해요. 네. 네. 이 바도 약간 특수 상황이긴 해요. 이게 원체 단단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칸을 둬도 이게 좀 덜 살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이 맞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은 다가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고, 이제 높게 다가설 수도 있지만, 높게 다가서는 게 당연히 공격이 유리하시겠죠. 근데 이건 지금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특수 상황이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 흑이 백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씌운 다음에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밀면은, 왜냐면 공격자는 상대보다 한 발 먼저 가야 되거든요. 뛰면은 도망자가 먼저 뛰는 순간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 시움 한 다음에 날일자가 이제 정답이고, 이제 한 칸에 뛰고 끊긴 약점이 있죠. 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붙여 나갔는데요. 흑이 자, 요 수가 어쨌든 좋은 수예요. 네, 원래 좋은 수예요. 원래는. 네, 네, 원래는 좋은 수. 이제 끼우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백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요걸 살린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하나에 버리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흑이 요거 잡는 사이에 백이 이쪽을 더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좋은 수예요, 원래는. 네. 근데 백이 흑이 그래서
상대가 나 끊어라 라고 할 때 안 끊고 젖힌 것도 좋은 수예요. 네. 자, 이제 호구 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두면 여기가 터져 나가고, 여기로 두면 이제 반대로 터져 나갑니다. 어쨌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두다 보면 꼭 뭐 내 뜻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쪽을 상대에게 뚫리실 거예요, 지금. 여기를 둬서 이쪽으로 뚫리나요? 여기를 둬서 이쪽으로 뚫리나요? 근데 이거 이제 뭐가 기준이 될까요? 네, 흙돌의 강약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돌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이제 두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막 열심히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쫓을 땐 기분 좋죠. 근데 나는 쫓았는데 알고 보면은 이쪽이 도로 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판단이 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때린 거 잘 두신 수. 이런 구별이 쉬운데 어렵습니다. 자, 여기 잊지 않고 일단 나간 거는 뭐 잘 두신 수. 자,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빵따름을 하시겠지만 빵땜 안 하고 2일 때 6단 되는 날. 네. 네. 여기 따내시면요, 백이 패를 하자고 하는데 이 패는 이제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보세요. 감이 없어요, 흙이. 따내면은 이제 백은 배를 째시는 거지. 아무데나 돌아. 근데 중앙 빵땜이 제일 위력이 큽니다. 그럼 이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를 내가 잡았는데 여기 잊게 된다. 그러면 자부나 마나한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백이 요 패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이은 게 이제 실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흙이 의해서 이제 공격하시는데 어떻게 일단 두시겠습니까? 일단 방향을 고르셔야 돼, 방향을. 네. 그러니까 일로 막으면은 이제 얘가 일로 가는 거고요. 여기로 막으면 얘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어디를 내가 이득을 어떻게 얻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공격이 어려우면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쪽에 만약 내 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쪽을 막아봤자 백돌이 있으니까 꽝이죠? 내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이 오시는 게 정답이죠. 네. 그래서 방향을 잘 고르셨는데 여기서 하나 떨어뜨리시면은 더 이제 또 6단 되는 날. 이게 무슨 얘기냐? 붙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게 항상 틀려요. 네. 흙돌이 강하죠? 흙돌이 강하니까 예를 들면 떨어뜨리는 게 유리한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잘못 둔 수. 자, 여기서 이제 밀었을 때요.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는 네, 요거를 살려 나오시는 게 아니죠. 네. 자, 이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흙이 지금 요 자리가 네, 호구 자리 급소가 되죠. 네. 근데 급소를 때렸는데 급소를 때린 애는 절대 살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이걸 기력이 약하신 우리 여기 2단, 3단에서는 꼭 이거 살려나와. 당연히 죽으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터득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이냐? 얘는 사냥개 역할입니다. 얘 역할이 끝났잖아요? 얘는 이제 역할이 다 있으면도 팽당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우산꽂이에 우산이 가득 있지만, 예, 장마가 끝나면은, 네, 버리기 바쁘신 거 똑같은 거죠. 이 급소 자리를 때려놓고, 이제 첫 번째 1단계가 이걸 때린다. 예, 때릴 줄 알는 게 1단계. 2단계, 이걸 버린다. 이걸 버리신 분이 없고요. 움직이셔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두더라도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버릴 줄 아시고 지금처럼 가면 이제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희한하게 공격 당하는 사람이 아까 최정도 그렇지만 쫓기잖아요? 쫓기시면은 조급해져요, 사람이. 아까 프로구단도 조급해서 실수하는 판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두셨어요.
집으로는 큰 자리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패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도 똑같이 이걸 살려 나오는 수가 있고 막는 수가 있는데, 살려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막으셔야 돼. 근데 이제 막으면 좋은데, 단수 치고 늘게 되면 일단 집이 나죠. 약점이 있어서 여기 이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걸 살 때 일단 기본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100은 지금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가장 안 두셔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 요 자리를 가장 안 두셔야 돼. 전형적인 자충수. 또 호구 자리 아니면 마늘모 두셔야죠. 그래서 여기를 두셔도 되고, 그러면 흙이 집을 없애야 되죠. 그럼 100의 다음 수는, 네, 또 호구 자리를 두시면은, 네, 여기를 올 때 따라 두시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두시면 어쨌든 사이겠죠. 근데 여기서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넓히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둬서 어쨌든 흙이 나쁜 바둑은 아닌데, 이제 가둬놓고 이 정도만 돼도 흙이 원체 커갖고요, 나쁜 바둑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공격이 어쨌든 떴단 말이죠. 그럼 아까 변상일이 보여줬던 양곤말을 이용한 성동격서 작전인데, 자,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둘까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셨는데, 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좋은 발상. 네, 좋은 발상입니다. 그 이제 알면서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 이제 젖혀 놓으시고 끊고, 요거를 이제 단수 치시고, 자, 여기서 이걸 막은 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발상이에요. 저쪽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100이 살면은 결국 시커매진 거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밀면 두 점머리 얻어 맞으면 또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막으니까, 압박을 받으니까 치받고, 네, 있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100이 너무 좀 버틴 수예요. 뭐, 말 좋게 얘기하면 버틴 거고. 네, 지금 이쪽이 너무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자, 2단 젖혔습니다. 100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항상 상대가 지금 이렇게 둬서 이 돌을 이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꿀꺽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뭐 좋고 나쁘고 또 꿀꺽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 둬야 될까요? 100은. 네. 원래 이제 수비자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공격자는 이게 뭐 모르는 척 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비자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때 결국 저거 노리고 두는 거니까, 네, 이쪽으로 나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버틴 수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뒀는데 하나 끊고 따내셨죠? 자, 이거 밀어갑니다. 이제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잡고, 네, 두고, 따내고, 단수 치고, 자, 있고, 자, 이게 막혔어요. 일단 이미 이 순간 100은 괴롭습니다. 이미 견적이 100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견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이거 잡아도, 그쵸, 여기 한 방 맞아버리면은 귀가 덜덜 거리는데, 이게 몇 집짜리일까요? 이거 당하는 순간. 네. 그래서 귀 3-3을 뺏기면은 이게 최소 15에서 20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자, 이 선의 돌 잡는 건 몇 집입니까? 딱 원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이 선의 돌은 최대 10집. 보통 8집, 6집에서 10집 사이. 그러니까 최대 10집인데, 얘는, 최소 15집에서 20집. 그러니까 이미 손해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를 끊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옆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수상전이 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